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장에서는 선방을 하기는 하지만 양 지수가 계속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크 포인트 좀 잡아가시면서 오늘도 금요일장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이제 좀 약간 불안한 구간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간밤에 여러 가지 뭐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자들이 정말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의 시장들이 좀 펼쳐지죠. 불쾌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사실 관세 얘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주가 급락을 했죠. 투자자들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많이 내다 팔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등락을 계속 좀 거듭하는 그런 모습들을 겪다가 중간에 사실 좀 소강 상태를 보였을 때도 있었죠. 이 관세라는 부분에 좀 내성이 좀 생기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가 또 관세로 두들겨 좀 맞았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빨리 좀 확정을 해달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듯한 모습이 시장에서 좀 펼쳐지고 있죠. 4월 2일에 확정을 해준다 그랬는데 사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관세로 인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일까지 못 기다리겠고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들 FOMC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보복관세 서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질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FOMC도 마찬가지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비둘기 안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걱정을 많이 품은 그런 비둘기의 모습들이 FOMC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대한 모습들은 우려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물론 하락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게 흘러갔다라기보다는 사실 상당히 좀 이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좀 불안한 모습의 시장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월 달에 관세를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변수가 상당히 좀 적다라면 주가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모습들이 4월 2일 이후에도 펼쳐질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되죠. 만약에 매듭이 좀 풀어지거나 매듭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좀 덜 됐다라면은 이 4월 2일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한 모습은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우선은 3월 말 4월 초 이때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는 시장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메타 플랫폼 다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수의 하락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기에서 더 팔기에는 좀 아깝죠. 아까운데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좀 지쳐가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좀 나타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로 좀 넘어와 보면 전일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모습이 많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동안 약 한 2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강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많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3월 17일, 18일, 19일, 20일 이번 주 내내 좀 상승하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전고점 향해 가고 있죠. 이전 고점이 266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잘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코스닥 시장은 4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정반대의 흐름, 코스피는 좋고 코스닥은 좀 안 좋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상승률은 코스피는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했고 외국인도 5,5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사실 상승폭은 좀 아쉬워요.
어제 봉도 음봉이 좀 나왔고요. 등락률도 0.32%밖에 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중적인 순매수가 거의 두 종목으로 사실 한 종목으로 줄일 수도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이 5,035억 순매수했고요. 이 SK 하이닉스는 1,35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이 5,515억이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6,000억 넘게 샀죠. 이 두 종목으로 거의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물론 그 외에도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수급주의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기계, 화학과 같은 이런 전통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이루어졌다는 게 코스피 시장의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약했었던 데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가 약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약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우선 알테오젠 기술이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음봉이 지금 3일 연속 나왔죠. 그리고 이틀 동안 16% 하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계약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뉴스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알테오젠을 통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가총액 사실 1위입니다. 코스닥 1위 업체가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하락을 하면서 그 외의 헬스케어 종목들, HLB라든지, 삼천당제약이라든지, 특히 코오롱 티슈지, 이런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 알테오젠에서 시작된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을 좀 이 하락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헬스케어가 좀 나타냈습니다. 헬스케어 비중이 워낙 크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에 대한 급락이 코스닥 시장의 하락으로 나왔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강보합이었으면 코스닥도 하락을 하더라도 약보합 정도로 통상적으로 좀 마감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는 1.79%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하락한, 헬스케어가 하락한 데는 알테오전과 코오롱 티슈진의 원인이 가장 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죠.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두 종목이 타겟입니다.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다라 하면 사실 두 가지로 보는데 보통은 PER과 같은 그런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단기적으로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들도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 신용잔고가 그래도 비교적 좀 높은 종목들이 좀 존재하죠. 이런 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헬스케어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매도가 끝나야 되고요. 공매도 끝나고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영향을 좀 받겠죠.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제 강했었던 종목들,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기계, 화학과 같은 이 전통 업종들에 대한 강세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통 업종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얘기해 주셨던 삼성전자, 오늘 여쭤볼 것도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가운데 좀 키워드로 들어가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얘기들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터, 첫 번째 키워드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을 잡아봤고요. 자동차 부품, 공매도, 그리고 실적, 관세까지 좀 복합적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에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그렇지만 약간 찝찝한 공매도.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부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약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4년도 7월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업종 주가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 19% 완성차와 부품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19%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로 코스피도 부진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이 좀 더 부진했죠. 왜 부진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24년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고 앞서 나가고 있는 대장주 현대차 그룹이 모두 다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품주까지 이 영향이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트럼프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트럼프 후보였다가 당선인이었다가 대통령까지 됐죠. 트럼프 이 후보였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려감이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주가가 더 약세를 보여줬고 당선이 됐을 때 주가가 또 약세를 보여줬고요. 당선된 이후에도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약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또 약세를 보여주는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이 좀 이 수익률이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사실 자동차 업종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공매도를 재개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2009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2021년 다 그 앞전에 위기들이 좀 있었죠.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유럽발 금융위기, 그리고 뭐 그렉시트라든지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가 공매도를 멈춰 세웠다가 공매도를 다시 풀어주는 이런 세 번의 경험들을 좀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종목들은 좀 수급적으로 좀 좋았느냐, 특히 외국인 수급에서 좋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돼 있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 본다라면 자동차 업종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예상 PER이 4배가 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고요. PBR도 0.47배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밸류에이션이 하락이 되어 있는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PER도 그렇고요. PBR도 그렇고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관심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4월 2일 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되면 이 불확실성도 완화가 될 수가 있죠. 4월 2일 국가별 관세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여러 가지 관세 우려감이 있었고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하락, 유럽에서의 이런 우려감들도 결국은 관세로부터 시작한 이 피로감과 리스크, 불안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현지 가동률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GM과의 협력을 좀 기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판매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이런 양호한 판매를 볼 수가 있고요. 환율은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1,450원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50원 사실 그 이상까지도 갔었죠. 작년 4분기에는.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환율, 그리고 인센티브 상승률도 제한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1분기 실적은 리스크보다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모습들을 본다라면 자동차 그룹주들은 지금이 좀 바닥으로 좀 보여지고 4월 정도는 특히 4월 초부터는 이 주가의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에만 거의 납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신차 위주로 좀 관심을 가졌었다라면 이제는 작년부터 좀 바뀌었죠. AS에 대한 매출,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4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요. 25년도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 4일 동안 기타 법인, 외국인, 기관 모두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전 고점이 27만 원이 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전 고점까지 좀 돌파하면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이 가격을 넘었었지만 21년도 중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27만 원 좀 아래에서 좀 움직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향,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3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최대치가 40만 5천 원까지 갔었던 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3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매력적인가요? 네, 의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OEM 산업, 그리고 여기도 관세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의류는 최근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의류 같은 경우 사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의류는 시장 관심이 좀 떨어지는 섹터죠. 그런데 이제는 의류 쪽, 특히 OEM 쪽은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세로 인해서 OEM 기업들도 영향이 있죠. 근데 이 우려감이 좀 지나치다라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영향, 제일 첫 번째로는 생산에서 미국으로까지 가는,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 가격 형성에 있어서의 관세 영향은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세가 미국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를 악화시킬 수가 있죠. 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의 소비 심리가 좀 악화가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산, 그래서 미국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OEM 업체들은 주로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의류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의류 제품들의 대미 수입 관세율은 미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기 동남아 지역에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 국가들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실질적인 관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좀 낮습니다.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미미한 상승 가능성조차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 밸류체인에 미치는 1차적인 영향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차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이. 소비 심리에 있어서는 좀 악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재고 조정 사이클 1년 이상 겪었습니다. OEM 업체들. 이 재고 조정 사이클을 거치면서 글로벌 의류 업체들의 재고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24년 상반기 OEM 출하의 기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 유럽의 경기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금년이 좋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거기서부터 또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어찌됐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가 회복 중이다라는 점. 올해 OEM 전체 출하량은 그렇기 때문에 7%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다 힘들죠. 모든 섹터, 모든 제품들이 다 힘든데, 이 의류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추가 관세, 이 소액 면세 규정이 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놓고 보면 알리, 테무와 같은 이런 저가 플랫폼들을 딱 노려서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었을 때 중국의 저가 플랫폼이 미국 경쟁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파는 이런 저가 업체들, 중국을 제외한 저가 품목을 만들고 파는 이런 업체들이 수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국내에 대표적으로 한세실업과 같은 이런 업체들은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 유럽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유럽향 비중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미국향보다도 이 유럽향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미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OEM 업체들, 중국
중국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중국 수혜도 미국 수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유럽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 안 팔렸다. 그래서 금년에 좀 더 잘 팔리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향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업체들이 좀 그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가형 모델들도 같이 이 생산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영원무역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원무역도 힘든 시간들을 겪었어요. 24년도에 3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3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6만 원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32,100원이 장중 저점이었거든요.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정말 힘든 작년이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유럽 비중 그리고 저가 모델들까지 모두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5년도 OEM은 그렇기 때문에 증익이 됩니다. 그리고 스캇 영어무역의 사실 아픈 손가락이죠. 여기에서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이 적자가 빠른 속도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원래 돈 벌고 있는 쪽은 더 올라가고요. 적자가 나는 쪽 적자 줄어듭니다. 25년도에는 이 바닥을 찍고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최근 몇 달만 놓고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차트를 좀 더 당겨보면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좀 낮은 가격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영원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 제가 전통적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좀 이 수급적인 면에서 잘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기업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화학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주 LG화학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이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영업무역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85만 원이었다가 지금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쁜 회사가 아닌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화학 업종, 순수 화학 쪽에 있어서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요. 시장 컨센서스가 약 600억 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10%나 이틀 동안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당기순이익 올해로 봤을 때도 1조 원을 훌쩍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자 비용도 충분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ESS 수주가 확대가 된다라는지 이 순수 화학 쪽에 있어서의 적자가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라는지 부진했었던 PVC도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한 20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30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되겠는데요. 최대 실적에 이어서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1차 목표가는 3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데요. OEM 그룹입니다. 영원무역이 되고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매출은 늘고 적자는 줄고 밀고 당기고 잘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전통 섹터를 집중해보자라는 체크포인트에 따라서 LG화학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1차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